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IT 쪽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좀 관심 있는 분들이 IT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리즈별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 IT 기업에 대해서 좀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으로 9가지 정도의 구분을 하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머리 해주는 정도의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컨텐츠부터 각각의 구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텐데요. 먼저 IT 기업을 9가지 정도 구분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기준은 먼저 기업이 갖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와 기업의 실제 생긴 기업 자체에 대한 구조들, 그리고 기업의 규모 정도를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제가 구분을 해보니까 9가지 정도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먼저 SI 회사, 솔루션 회사, 웹 에이전시 회사, 인력 소싱 회사, IT 대기업 계열사, IT 스타트업 회사, IT 서비스 회사, IT 리더 기업, IT 컨설팅 회사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씩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 회사부터 보자면 SI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회사예요. 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99% 거의 100%를 고객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만들어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거죠. 뭐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서 만들어 주세요 그럼 가서 만들고, 또 여기서 만들어 주세요 만들고. 우리 IT 서비스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SI 쪽은 일이 굉장히 많은 직군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 구분에 업무 강도와 급여 수준과 경력 인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짜로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상당히 IT 계열 쪽에서는 센 편입니다. 평균. 그리고 급여 수준은 중정도, 그리고 경력이 쌓여도 그 받는 테이블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정도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고, 경력 인정 부분은 중상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평 이동이 많으니까 SI 개발하면서 내가 몇 년간 경력을 쌓았다 그러면 같은 SI 분야나 거기서 또 일을 좀 더 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 개발 경력을 인정받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난이도 높고 퀄리티가 높은 개발을 했다라고 인정을 쉽게 받지는 못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루션 회사는 U에서 시작을 합니다. 솔루션이라는. 이제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사가 뭔가 원하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이 고객의 골칫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솔루션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솔루션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솔루션을 기초로 놔둬요. 근데 이제 그 솔루션이 딱 우리 회사에 맞으면, 고객한테 딱 맞으면 좋은데, 당연히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개발 변경을 해주는데 그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 부분은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솔루션이 ERP 솔루션이다. 그럼 우린 ERP 쪽만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구매 솔루션이다. 그러면 구매 사업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는 솔루션이라는 게 미리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상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SI는 없는 데서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인건비밖에 못 버는데, 솔루션은 그 솔루션의 가치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 부분은 일단 아무것도 없는 SI보다는 좀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중정도로 보시면 되고, 급여는 인건비 이상의 BM 회사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수준은 좀 높은 편이고 중상 정도로. 그리고 경력 인정은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경력 인정은 SI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상세하게 할 텐데,
좀 케이스가 나눠져요. 솔루션이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그래서 어느 분야에 가면 굉장히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상세하게 솔루션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에이전시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웹 기반의 사이트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쉽게 말해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회사는 기획과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개발의 기능에 복잡하거나 논리적인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획이 잘 되고 디자인이 예뻐서 페이지가 예쁘게 나오는 것들, 고객이 보는 사이트가 예쁘게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일거리는 많은 편인데 규모가 그렇게 큰 일을 하진 않고 보통은 적은 규모의 일들을 많이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회사 규모도 조그마한 적은 회사에서는 한 5명부터 한 2, 30명 정도로 되는 회사가 많고, 그 이상으로 가는 회사들은 좀 굵직한 일을 잡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는 개발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중상 정도, 보통은 중인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하드하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일거리를 여러 개를 따와가지고 개발자한테 한꺼번에 이걸 다 해라고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는 일단 생각을 했을 때 중상 정도로 잡았고, 급여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그 기획이나 디자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를 뽑는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그 높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경력 인정도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에이전시 회사를 개발자분들이나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생각하실 거는 경력을 쌓는 과정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대비 개발자가 들어가는 문턱이 좀 낮은 편이니까, 보통 그 비전공자들 분들 중에서 개발 특정 교육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웹 에이전시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기반으로 그 위에 회사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웹 에이전시로 가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인력 소싱 회사는 뭐냐면 개발 인력을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가 뭐냐면 카테고리는 개발을 카테고리 갖고 있지만, 우리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인력 그 사무소에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일 데려가고 막 하시잖아요. 그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리, 개발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사람을, 그러니까 일거리는 개발 일거리 많으니까 이쪽 회사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데려다가 앉혀놓고 있어서, 이거 나중에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랑 이야기 해줄 텐데, 가능하면 이런 회사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정보는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무 강도는 정말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냥 인력하러 갔는데 진짜 노가다랑 비슷해요. 노가다로 갔는데 어느 날은 엄청 빡센데 돈은 적은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아저씨 그냥 말동무하면서 편하게 일했는데 돈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고, 급여 수준은 소싱이니까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받는데 거기서 돈을 떼고 되는 구조라서 그냥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되고, 경력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서 있는데 내가 운 좋게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별로 한 일 없이 돈 받았어. 그냥 그렇게 했어. 그 사람이 나와갖고 몇 년 있다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렵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IT 대기업,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 많잖아요. 그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자기네 내부의 IT 회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뭐 SDS, LG CNS,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순위권은 아니라도, 제가 아시아나 IDT 출신이라서 그 아시아나 IDT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었어서 그런 넣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기업의 SI나 SM 중심의 그 업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계열사들이 전자 뭐 반도체 막 이런 데를 많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걔네 시스템 만드는 거 대부분은 SDS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기업에서 받는 그 수준의 비용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SI나 솔루션을 많이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기업 내 자기네 기업 업무만 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고요. 업무 강도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이니까 나눠지겠죠. SM 계열은 조금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SI 계열은 의외로 빡셀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에서 SI를 하거나 솔루션을 한다는 거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프로젝트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괜찮더라도 막바지에는 그 큰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일이 올려서 힘든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급여 부분은 상에서 상상까지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력 인정은
제가 중이라고 적어놓은 게 그 개발 이게 진짜 회사가 그 한 회사 내에서도요 개발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이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보통으로 잡았고 사실 그 대기업 계열사에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이직을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올라갈수록 내 대우나 일하는 거는 조금 더 여유 있어지는데 올라갈수록 이렇게 그 연차가 쌓이는 부분에 대한 그 보상들이 많으니까 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그 독특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 스타트업은 IT 기반의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정도 나눠주시면 돼요. 일반 여러분들이 아는 조그마한 스타트업 회사들인데 IT가 중심인 스타트업 회사가 있고요. IT가 보조인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공지능 AI 개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그 공급하는 그 스타트업이야. 이런 회사는 당연히 IT가 중심이니까 IT 중심 회사인데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재무 그 세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실제 업무는 세무 이런 것들을 하는 중심의 회사지만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 들어가요. 그러면 개발이 중심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중심은 업무 단위 중심이거든요. 이럴 때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트업 기반은요, 그 평균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급여 조건이나 기본 조건을 가져갈 때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시장 대비. 근데 이 회사가 크게 성장했을 때 갖는 부가가치는 또 커요. 그러니까 대박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업무 강도는 보통은 중입니다. 뭐 무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릴렉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회사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IT가 보조인 경우에는요 개발자들을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개발자 입장에서 좀 쉽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은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되고 경력 인정은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중에서도 그 IT 집약적인 회사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상으로도 받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평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IT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자사의 IT를 보유하고 B2C 사업을 하는데 조그마한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큰 회사들을 제가 이 분류에 넣었어요. 어떤 거냐면 대기업 계열사나 그런 게 아니라 큰 기업인데 포털,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들. 그 다음에 ASP 기반의 뭐 예를 들면 저기 더존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면 이커머스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사에서 상주 근무를 하면서 자사의 솔루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개발 업무도 있고 기획 업무도 있고 또 개발자 출신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QA 부분만 하는 그 업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안에서 나눠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회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가 있으면 가시는 게 좋고 또 기술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면접 인터뷰 같은 걸 볼 때 기술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는 중정도로 하고 물론 어려운 데는 어렵겠지만 통상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급여 수준은 상입니다.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력 인정도 그 통상적으로 중상 이상의 경력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상에 가까운 중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도 자기들이 기회가 있다 그러면 많이 그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하나 특징은 해당 부분에 들어갔을 때 통상적으로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이직할 수 있겠지만 그 해당 분야에 똑같은 데로 이직할 경우에는 또 플러스 알파적인 베네핏들이 있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커머스에서 사람 개발자 뽑을 때요 이커머스 경력자 위주로만 뽑는 거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SP 리더 기업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를 다녀봤지만 이런 기업은 다녀보고 싶지만 저는 사실 그 개발자 중심이 아니라 사업을 만드는 중심으로 그 PM으로 그 옮겨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기회가 좀 안 닿는 회사들인데요. IT 리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구글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모든 IT를 선도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죠. 아마존, 구글 막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정말 자기가 기회가 닿는다 이런 그런 분들은 사실 이걸 볼 필요가 없고 그냥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는 보통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은 아니고요. 업무 강도는 중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의외로 이런 회사들이 무리하게 일을 한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인 복지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춰주고 있고 급여 수준은 상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경력 인정 또한 거기 나왔던 회사 그 여러분들 구글 다녔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딴 데 가면 무조건 환영받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류의 회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회사냐면 IT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런 데는 어떤 데냐면 컨설팅 기반의 IT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여기하고 좀 엮어져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약간 구분을 하는 거는 이 컨설팅 회사는 솔루션 기반으로 가는 회사인데 앞단에 컨설팅이라는 업무 자체를 끼고 들어가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 솔루션이다 그러면요, 일반 금융하는 개발자들이나 이런 PM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가지고 솔루션을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금융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IT를 하는 컨설턴트들이 들어가 가지고 몇 개월 정도의 P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 이후에 IT 솔루션이 들어가는 형태의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IT 컨설팅이 메인이라고 보면 되고 개발은 도구 형태로 갔는데, 여기 같은 경우 또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업무 강도는 중정도로 보시면 돼요. 솔루션을 만들고 나서 들어가서 일할 때 커스터마이징 중심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막 무리해서 SI처럼 힘들게 일하진 않고요. 급여 수준은 당연히 상이고요. 컨설턴트들이 돈을 꽤 벌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개발자들도 어느 정도 급여 테이블이 맞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력 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분야에서. 근데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면 사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특이하다고 말하는 건 IT 쪽에서 개발을 하다가 컨설턴트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IT 컨설팅이잖아요. 업무만 아는 게 아니라 IT를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하는 사람이 IT를 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IT를 개발을 하다가 좀 머리가 그쪽으로 띵는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좀 발달된 사람들이 컨설팅의 기회를 갖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저쪽 구매 쪽에서 제가 솔루션 할 때 IT 컨설팅 쪽 제안을 꽤 받았었어요. 그런 기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개요 정도를 짚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회사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회사에 뭐 입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장단점들, 그리고 좀 분류가 디테일하게 있거든요. 솔루션 회사라 해도 다 같은 솔루션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와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취업하는 회사에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회사들이 나한테 맞겠구나 아니구나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보시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소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항목 가지고 SI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